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파월 매파적 발언인데 주가 상승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법 종목과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H체인저 120원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JD부자연구소 14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 금리 인상 첫발 휴전 기대 주식 올라가고 채권 달러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3.77%, S&P 500 지수는 2.24%, 다우존스 지수는 1.55%,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파월 발언 매파적인데도 주가 상승했다 라는 기사인데요. 어제 새벽 4시면 방향이 확실히 정해진다 했습니다. 파월 발언 전에 큰 폭으로 나스닥이 내렸으나 파월 발언 이후 큰 폭으로 주가가 올랐고 나스닥은 무려 3.77%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삼의 반대인 풀삼입니다. 왠지 카드 용어인 듯 보입니다. 연준은 이날 0.25%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따라서 리밸런싱은 언제나 2.5%이니 2.5%가 유지되지만 마이너스 3%가 발생 시 말뚝박기와 V자 반등 리밸런싱은 무조건 마이너스 5%가 적용이 됩니다.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파월의 발언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소 7번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0.25 곱하기 7하면 1.75밖에 안 나오는데요. 지금 1.9%를 올린다고 했으니 적어도 한 번은 0.5%를 올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7번의 회의 중 모두 올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올해 9번 올린다는 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이번 포함해서 7번이면 굉장히 많은 금리 인상 횟수입니다. 올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7번 올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매파적입니다. 올 하반기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5월부터라도 바로 그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언제든지 대차 대조표 축소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5월에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것을 5월에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은 상당히 매파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말 PC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4.3%로 매파적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올해 GDP 전망치는 종전 4.0%에서 2.8%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파월은 기자회견 중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면 더 빠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것도 매파적입니다. 그럼에도 왜 올랐을까라는 것이죠. 파월의 발언 이후 나스닥은 항상 최근에는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파월의 발언 이후 떨어졌죠. 2018년 10월이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때는 금리가 오토메이션으로 오른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그 고점 대비 한 24% 정도가 나스닥이 빠졌고 애플 같은 경우는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항상 파월이 발언을 하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은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외적인 환경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인데요. WTI 유가가 9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그리고 우러 전쟁 간 협상 그리고 중국의 수요 감소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란 협상 등 때문에 떨어진 것은 좋은 영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알리바바 징뚱닷컴의 주가가 36%, 39% 아주 큰 폭으로 올랐고요. 홍콩은 지수가 9%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국무원 금융안정위가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 문제와 관련해서 쌍방 감독기구 간에 양호한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미 적극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수 진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이것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우러 전쟁 협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협상 때문에 유로화가 올랐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시면서 EU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올랐고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3.77% 오르는 동안 애플도 2.9%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159.2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는 대책인데요. 마이너스 50% 대책이고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애플은 전고점이 182.01달러이고요. 마이너스 50% 룰을 따르고 있다면 차후 172.91달러까지 오른다면 애플 올인하면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20% 구간인 145.61달러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현금 자산 중 총자산의 10%를 애플로 말뚝박기 하면 됩니다. 애플을 매수하면 된다는 얘기죠. 현재 포지션은 현금 70%, 애플 30%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25% 대책입니다. 제로금리 시기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까지 제로금리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애플이 전고점 182.01달러이고요. 마이너스 25% 룰을 따르고 있다면 150.16달러에서 두 구간인 159.26달러를 넘었으니 V자 반등 리밸런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50.16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두 구간이 올라버렸죠. 159.2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럼으로써 70%의 말뚝박기, 그러니까 애플을 70% 갖고 있고 현금을 30% 갖고 있었는데 남은 현금을 159.26달러가 넘는 순간 모두 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포지션은 애플 100%가 맞습니다. 나중에 마이너스 20% 구간인 145.61달러까지 이게 종가입니다. 종가까지 떨어지면 현재의 V자 반등 리밸런싱으로 들어간 30%를 팔고 그 다음에 145.61달러에 10%를 말뚝을 박아 애플을 80% 현금 20%로 조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10%를 빼놓고 20%만 팔면 되겠죠. 그러나 145.61달러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파는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파는 거 아니고요. 마이너스 3%가 끝나는 날까지 홀딩입니다. 물론 올라가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냥 홀딩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가 끝나는 날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2022년 3월 7일에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4월 8일이 되면 마이너스 3%가 끝나는 날입니다. 4월 8일 이후부터는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즉 4월 8일 이후에는 애플이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전략인데요. 하이브리드 전략은 애플 30%, 현금 70%에 마이너스 50% 전략을 가져가다가 마이너스 25%의 올인이 나왔으므로 오늘 애플 100%를 사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마이너스 25%의 전략을 따르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세 가지 옵션이 나왔나? 2022년 3월 7일 마이너스 3%가 떴고요. 끝나는 날은 4월 8일입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16일 그러니까 어제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가 뜨고 한 달 플러스 1일 사이에 기준금리 인상이 끼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옵션으로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이제는 연준이 금리를 올렸으므로 마이너스 3%가 뜨면 무조건 마이너스 50%의 전략을 따릅니다. 마이너스 3%가 뜨면 비율은 50%에 맞춰서 적용하고요. 이후 5% 떨어질 때마다 10%씩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포모가 두렵다면 마이너스 25% 룰을 적용하고 떨어지는 것이 두렵다면 마이너스 50% 룰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본인이 선택했다면 선택에 후회하지 맙시다. 그때 그거 할 걸 하면서 껄무새 할 거면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차라리 투자를 때려치우고 본인의 성향에 맞게 은행에 정기 예금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식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자산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파월 발언 매파적인데도 주가 상승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